먼저 배달 노동의 디지털화입니다. 최근 플랫폼 노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라는 인식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노동 형태와 디지털 거래 방식으로 인한 배달 노동의 디지털화로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권리 및 보장 제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서는 노동을 단지 중개한다라고는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핵심 사업은 플랫폼 종사자의 배달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단지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 과정을 감시하면서 종사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은 매우 종속적이지만 플랫폼 기업에서는 노동 통제 방식의 디지털화로 고용관계가 독립적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플랫폼 종사자는 종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권과 사회적 보장 제도가 침해당할 소지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노동을 중개하는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적 지위가 디지털 기술과의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달 플랫폼 노동 그 실태와 현황입니다. 배달 플랫폼이 생기기 이전에는 고객이 음식점에 전화로 주문하면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할 라이더가 배달을 하거나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하였습니다. 이제는 배달 플랫폼의 등장으로 고객은 주문 중개업체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주문 중개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주문을 음식점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 라이더를 통해 음식을 배달합니다. 이러한 배달 단계는 3단계에서 주문 중개업체와 배달 대행업체가 포함된 5단계로 변하고 있으며 배달 대행은 구조에 따라서 통합형과 가맹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형은 주문과 배달 대행이 하나로 통합된 구조로 배달은 자회사인 배달 중개업체가 하고 배달 중개업체는 전속 라이더와 일반인을 활용하여 음식을 배달합니다. 가맹형은 고객이 전화로 음식점에 주문하는 방식과 주문 중개업체를 통해 주문하는 방식이 혼재된 형태로 전국망을 가진 배달 대행업체는 앱을 통하여 진행 사항만 지역 배달 대행업체에 전달하게 됩니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형태는 플랫폼 구조에 따라서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및 제한 여부, 오토바이 사용 및 대여 여부, 묶음 배달 여부와 수수료 지급 형태 등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합형에서는 배달 중개업체가 음식점과 배달 수수료 계약을 맺고 라이더들과는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라이더는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습니다. 가맹형에서는 지역 배달 대행업체에서 라이더를 관리하고 오토바이를 대여합니다. 여기서 가맹형 라이더는 지역 배달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크라우드 소싱형에서는 지역 배달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배달을 위탁하는 구조로 그 대상은 부수입을 원하는 회사원 또는 주부, 대학생 등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사자 추이 등 환경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배달 산업의 범위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는 관계로 선행연구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을 토대로 종사자 추이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자료에서는 음식 배달과 킥 서비스 종사자를 남녀로 각각 구분하여 배달 플랫폼 종사자 수를 2020년 12월 취업자 수 기준으로 약 1.7% 2만 9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조사 시점의 미취업자와 일회성 아르바이트 이용자가 제어되었으므로 과거 1년간 플랫폼 경제 이용자의 최소치가 추가된다면 전체 취업자 대비 플랫폼 종사자 비율은 약 2%까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중 킥 서비스 기사 및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에서는 사업장명, 관련 업종 및 직종 등의 구분을 통하여 배달 플랫폼 종사자 수를 입직자 수와 적용자 수를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약 5만 8천여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속으로 2020년 기준 음식 서비스 산업의 전년 대비 매출은 약 16.5% 감소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식 서비스 산업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종사자 추이 등 환경 변화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에서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아버릴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의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노동의 문제가 아닌 모호한 고용관계 또는 노동의 불안정성이라는 문제로 인식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다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한 권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